안녕하세요. 시니어 천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며 식은땀이 삐질삐질 흐르는 그 순간.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이 밀려오지만 막상 몸은 움직이질 않죠. 얼마 전 제 지인 한 분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평소엔 건강하시고 산책도 즐기시던 분인데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며 물 한 잔 마시고 쉬었는데 점점 숨이 가빠지고 팔과 턱까지 저릿해지더래요. 혼자 있었던 그분은 119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고 시간을 흘려보냈죠.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 될 줄 몰랐던 겁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죠.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그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춘 뒤 단 4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단 10초 안에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3가지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 병원에 가기도 전에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한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평소 정말 건강관리 철저하신 분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에 산책도 하고 하루 한 끼는 꼭 채소 위주로 챙겨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더랍니다. 소화가 안 되나?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 순간 왼쪽 팔이 저릿하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다가 어느 순간 멎은 듯 숨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혼자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잠시 외출 중이었거든요. 119를 부를까 하다가 핸드폰을 집으려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그때 머릿속에 스쳤던 생각이 이러다 나 진짜 죽는 거 아닐까였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며칠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심장마비 자가응급법을 봤던 게 기억났다고 해요. 그분은 정신을 붙잡고 강하게 기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뛸 때까지 약 10초간 3개 천천히 반복했죠. 그렇게 몇 번을 하자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병원에서는 조금만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분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그 10초가 내 인생을 살렸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방법 하나로 다시 숨을 되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이 병,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 TV 속에서만 겪는 일도 아닙니다. 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약 150명 이상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즉, 응급차가 오기 전 단 몇 분 사이에 생명이 오가는 겁니다. 특히 무섭게도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전날까지 멀쩡하던 분이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혹은 잠자던 중에 조용히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말하죠. 심장마비는 조용한 죽음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의 절반 이상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면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혼자라면 119를 부르기도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약 10초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짧은 10초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몇 초가 죽음과 생명 사이의 시간, 그리고 당신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10초 응급법 3단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의학적으로 입증된 생존법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 꼭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심장이 멈춘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면 이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세요. 이 10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첫 번째, 강하게 기침하기입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는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어지럽고 숨이 막히죠. 이럴 때 가장 강하게,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컥, 컥 하며 가슴 깊숙이 힘을 줘서 기침을 해주세요. 마치 가슴속 공기를 세게 내뿜는다는 느낌으로요. 이 행동은 심장 안의 압력을 순간적으로 높여 멎어가던 심장을 다시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기침이 심장을 눌러주는 자연 심폐소생술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목에서 소리내는 가벼운 기침이 아니라 배에서부터 힘을 주는 강한 기침이어야 합니다. 기침을 반복하면서 심장이 다시 뛸 때까지 이어주세요. 두 번째,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 양손 주먹으로 가슴 중앙 명치와 가슴뼈 사이를 한 번, 두 번, 세게 두드려 주세요. 이건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심장의 전기 리듬을 순간적으로 리셋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 부위에 자극을 줘 심장이야, 다시 뛰어라. 그 신호를 주는 느낌으로 2회에서 3회 두드려 주세요. 세 번째, 손등 자극하기 합곡혈 눌러주기입니다.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반대편 손의 엄지로 강하게 눌러주세요. 이곳을 합곡혈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심장과 혈관의 긴장이 완화되고 순간적으로 혈류가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답답할 때 이 자극이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행동, 기침, 가슴 두드리기, 손등 자극, 단 10초 안에만 해도 심장이 다시 뛸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119를 부르기 전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법입니다. 절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119가 오기 전까지의 단 1분을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초는 짧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몸이 기억하는 습관 하나만 만들어 두세요. 자, 이제 응급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는 단 몇 초, 몇 분 사이에 생명이 오가는 무서운 순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이 확실히 있습니다. 먼저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좀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쉬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말 위험합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체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기. 심장마비는 초 단위로 생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응급차를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문을 잠그지 말고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몸을 세워 앉는 자세를 취하세요. 누워있으면 폐에 부담이 가서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자나 벽에 등을 기대고 가능하면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서 호흡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때 물이나 약을 함부로 삼키지 마세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삼키면 기도로 들어가 오히려 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좋다며 급히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약을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반드시 나 지금 숨이 막히고 가슴이 아파. 이 말을 짧게라도 꼭 전하세요. 혼자 있을 땐 아까 알려드린 기침, 가슴 두드리기, 손등 자극법을 하면서 의식이 유지될 때까지 119 연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계단을 오르내리지 마세요. 심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산소 공급이 더 떨어져 위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지 말고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을 확인하면서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 말을 걸어주면 좋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가 환자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병 같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해주세요. 하루에 30분, 너무 빠르지 않게 내 호흡에 맞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특히 식후 1시간쯤에 하는 가벼운 산책은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습관을 단순하고 담백하게.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심장을 피로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가능하면 채소, 생선, 두부, 과일 위주로 드시고, 특히 소금은 반만, 밥은 반 공기만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절반의 변화가 심장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가볍게 흘려보내는 마음 관리. 분노나 걱정은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부담을 줍니다. 마음이 답답할 땐 억지로 참지 말고 가볍게 산책하거나 손주 얼굴을 떠올리며 웃어보세요. 그 웃음이 바로 심장의 휴식입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술은 심장 리듬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미 오랜 습관이 되어 있다면 오늘 딱 한 개비만 한 잔만 줄여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줄이려는 노력 자체가 심장을 지키는 출발점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 꼭 잊지 마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심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심장은 젊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면 심장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마비는 갑작스러운 운명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매일 10분만 걸어도, 음식의 짠맛을 조금만 줄여도, 마음을 한번 웃게 만들어도 심장은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듯이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뛰기 시작하죠. 여러분, 심장은 단지 피를 돌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삶의 리듬을 담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심장은 결국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10초 생명 구조법, 강하게 기침하기, 가슴 중앙 두드리기, 손등 자극하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단지 응급법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시니어 천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자신의 심장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고 맑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천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